방정식의 활용은요, 유형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계약이 또 미루어져서 생각보다 진짜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가 조금 어렵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묵묵히 생각하면서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거 한두 개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거속시가 있고 소금물이 있고 일이 있고 뭐 시계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정식의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방정식의 활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자와 식의 연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와 식 연산이 잘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활용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방정식의 활용을 할 게 아니라 문자와 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와 식의 연산을 몇 번 해보고요. 그게 괜찮아지면 다시 방정식의 활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자와 식의 연산은 되는데요. 방정식의 활용 자체에 약한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경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식을 그냥 세워서 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문자와 식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는 되게 잘하는데 유독 방정식의 활용이 굉장히 약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방정식의 활용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난이도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난이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2-1이나 3-1을 하고 있는데 1-1의 방정식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연산해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연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에 관한 가장 쉬운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센 연산이나 기적의 연산법, 빅터 연산, 수력 충전 같은 문제집이죠. 거기에 뒷부분을 보시면 방정식의 활용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풀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연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정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려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쉬운 그 연산의 활용 문제집을 풀고요. 그 다음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 그게 되면 유형, 그게 되면 센의 비스텝, 그리고 RPM 정도를 풉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 올라가면 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센의 B단계까지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1-1의 방정식의 활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1로 올라가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순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센 연산과 수력 충전을 풀고요. 그 위에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을 풀고 유형을 풀고 센을 풀고 RPM을 풀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에게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기간이 연산과 마찬가지로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평소라면 2개월에서 3개월을 잡아야 될 텐데 지금처럼 학교를 안 가게 되면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을 점검을 하면서 학생들을 단계별로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정식의 활용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학생이 지금 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2-1을 배우고 있으면 원래 2-1의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단계에 할 수 있는 수준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충족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부터 연산과 마찬가지로 문제집의 난이도로 올라가면서 먼 길을 걷게 되시면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으로는요, 유형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학생들은 유독 거속시를 못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유독 소금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 과정에서요, 해당하는 유형만 잘라서 먼저 올라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뭉뚱그리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지만 그 속의 유형을 냉정하게 계산을 하면 거속시, 소금물, 일의 양, 정가, 원가, 증가, 감소, 도형 등 한 6개나 7개로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방정식의 활용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때는 좀 더 도움을 주셔야겠죠. 해당하는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쭉 같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풀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렇고 나서 학생들하고 그 선들을 정하는 겁니다. 1-1의 이 정도 문제집에서 거속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학생들이 동의하는 그 선들이 있게 되면 말씀드린 그 문제집의 레벨에서 해당하는 유형만 풀게 되시면 조금 더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한 개의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모른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한 가지 유형만 해결이 되면 방정식의 활용 전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이 그러한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정식의 활용은요, 유형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요. 그 학생을 불러다가 차분하고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방정식의 활용이 전체가 어려운 건지 그 중에 한두 유형이 어려운지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상처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린 문제집으로 하나씩 차근히 단계를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선생님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조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번 자녀들과 만나서 묵어있던 숙제 한두 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데이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